은퇴가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에 노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많은 분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서야 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기에 매달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까지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드는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도 과거에 마련한 작은 재산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결국 다시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마트, 청소, 경비 같은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노년의 시간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노동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평생 일하고도 마지막까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우리 사회는 이제 노인을 위한 복지, 특히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 혹은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노후는 누구나 평온하게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의 무게 때문에 다시 일을 나서야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는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에는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아닌 일회성 소득이나 비과세 대상까지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모두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시 발생되는 문제점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요건.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둘째,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에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 초과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세금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셋째로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 거주가 원칙이나 비동거 시에도 송금 내역, 생활비 지원 증빙 등을 통해 부양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 상실 시의 문제점을 소개하자면, 첫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 월 보험료는 약 99,190원입니다. 두 번째, 의료비 본인금 증가, 병원 방문 시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셋째는 장기 체납 시 페널티로 6개월 이상 미납 시 의료기여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는 주변에 지니는 이모 씨는 나이는 67세인데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은퇴 전에 모아둔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이 기준을 약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 소득이라고 해봐야 1년에 3,500만 원 조금 넘는 이자뿐이고 실제로 그 돈은 생활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매달 4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은퇴한 상태에서 이 보험료를 내자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편의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일하면 보험료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이 든 몸으로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보험료 때문에 다시 일을 나서야 한다는 게 참 허탈합니다. 2번째로 간부로 은퇴하신 선배님께서 3년 가까이 경비, 호수공원 부유물 처리, 빌딩 청소 등의 일을 현재 하고 계신데 연금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왜 계속 일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은퇴 후에 연금이 2천만 원 초과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40만 원 이상 지출이 돼서 직장을 계속 다니신다고 하시면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는 애시당초 글렀다고 하시더군요. 이러한 사례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생활비 수준인데도 세법상의 기준으로는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결국 지역가입자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은퇴자나 고령층처럼 소득이 제한된 계층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간다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은퇴자에 대한 별도의 경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최소한 보험료 때문에 다시 일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